이번 강의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비결 3부에 이어서 4부 강의하겠습니다. 3부 끝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자 지침서에서 부자로 가는 길이 직장을 간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보다 회사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수익원을 내는 쪽이 더 안전하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수익원이 커지고 안정적이게 되면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본인이 사업을 늘리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하라고 하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힘든 직장을 관두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한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대학원이나 자기의 상황에 맞는 교육이나 자격증 혹은 학력을 올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학이나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내 사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회사에만 갇혀서 사는 인생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인생을 걸면 어느 정도 안정적 수익은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거나 부자 직장이 되는 길은 좀 멀 수가 있어도 어, 큰 리스크를 가지고 오는 힘든 일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인 면에 수입원을 늘리고 부자로 가는 길이 있는지 많은 방법 중에서 제 경험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일 일정한 시간도 좋지만 도저히 힘들면 주말에 올인을 해서라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자신의 수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당장 수익원을 늘리기 위해 주위의 말만 듣고 자기가 수익원을 자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돈만 투자하여 거의 90% 이상 남의 노력과 목표에 의지하는 그런 수익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수익원은 로또와 같은 확률로 수익원을 이루는 것이고 한번 큰 수익을 얻더라도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지 않으면 그 수익원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그렇습니다. 한두 번에 크게 한 방에 인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수익원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입니다.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12개 사업을 시작했다. 패트릭 맥기니스의 책을 보면 처음부터 올인하지 말고 특히 직장을 관두지 말고 가용시간의 10%를 새로운 사업과 기회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스타트업이나 분야를 선정해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고문, 이사 등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투자를 조금씩 높여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나 본인의 관심사에 맞게 선정해야 하고 자기의 커리어에 맞는 부분은 스스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게 되면 누구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본인이 관심을 두는 분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관심 분야
이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에 거쳐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고문, 이사 등으로 활동하거나 본인 스스로 어느 분야에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분야에 있는 사람과 그 분야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인맥 중심으로 어, 현실적이고 진실적인 새로운 계획을 진행 중인 계약을 화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이고, 스스로 또 다른 수입원을 찾는데 발전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나 하며 회사나 상사의 뭐 욕이나 아니면 불평, 직장의 불평,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냥 술 한 잔 기울여서 위로하는 어, 그런 직장 동료의 뭐 기분 맞춰주는 그런 술자리가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큰 의미 없는 술자리만 반복하여 그 회사 안에서 책받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커리어를 위로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안 배워서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따로 금융교육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려서부터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직장 잡는 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이런 부자교육을 못 받으니 회사가 전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제대로 못 마친 환경들로 그 통과 의례를 가지지 못하고 생계 수단으로 생계형 부자 환경에 속하거나 스스로 금융지역과 돈의 원리를 깨닫는 환경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이 보통 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 대학교나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나 자퇴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본인의 사업을 일으켜서 성공한 부자들이 많은 것도 다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특히 돈의 원리 중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절대 한 곳에 머물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원래 벌어야 하는 돈을 벌지 못하고 저축만 하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그 돈을 그대로 저축만 한다면 계속 돈을 잃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위의 환경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특히 내 주위의 가족,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남들까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본인이 불안하기 때문에 너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의 친구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만 깨어있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 깨어서 부자가 되는, 직장인 부자가 되는 길로 가시기 바라는 마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걸 하다가, 그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혹은 다른 걸 하다가 당신은 망한다.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죠. 회사에만 집중해라. 특히 결혼하셨다면 와이프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그 힘든 것들이 가족에게 영향,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계속 해봐야 합니다. 회사는
실패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가지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냥 단지 어, 급여를 좀 더 받고 직분이 조금 오르는 거예요. 그 직분 자체도 그 회사 내에서죠. 그래서 자기가 더 크고 더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하게 하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와이프나 아니면 가족들이 회사 안에서 회사 틀 안에서만 살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사업을 일으키거나 실패의 그 두려움 때문에, 특히 가족들의 그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그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불릴지도 모르고 두려워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과 사람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은 답이 없는 줄은 모릅니다. 결국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깨닫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 늦은 그 시기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로 평생을 그렇게 마감합니다. 세상은 상대평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가진 뭔가를 더 쟁취하고 싶은 분들, 뭔가를 도전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느끼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직장 생활만 해서는 돈 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익원을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노력에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두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지만 결국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으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공에 앞서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실패함에 있어서 가족이나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 혹은 견딜 수 있는 마인드가 보통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업, 그러니까 크게 리스크를 가지지 않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사를 다니면서 수입원을 늘리고, 그 수입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 수입원을 기본으로 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업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들면 직장을 계속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사업화를 시키셔도 됩니다. 직장을 관두시고. 그렇게 되는 방향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을 굳이 직장에 나와서 안 하시더라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그 직장 열심히 하시고 수입원을 늘리고, 그리고 그 수입원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작은 사업을 하시면 충분히 부자나 아니면 직장인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4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5부에서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부에서 뵙겠습니다.